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재능도 없고, 그렇다고 대단히 불행하거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집을 떠나고 싶다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오빠와 우리 엄마 때문이죠. 제 오빠는 전형적인 마마보이고 우리 엄마는 그런 오빠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빠는 현재 의사예요. 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성공 뒤에는 엄마의 과도한 집착과 집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마는 오빠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흔히 맹모삼천지교라고 하죠. 아이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는 말처럼 우리 엄마도 오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그런 엄마의 노력은 오빠를 성공으로 이끌었을지 몰라도 동시에 오빠를 엄마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엄마는 오빠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너무나 당당하게 자랑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아빠조차도 엄마가 오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엄마의 눈에는 오로지 오빠만이 보였고 가족 내에서 균형이나 조화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엄마와 오빠의 관계는 언제나 특별했고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된 느낌을 받았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마 같은 사람이 세상에 더 이상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엄마의 사랑이 오빠에게 나중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이미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엄마와 오빠의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쏠린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빠가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엄마는 오빠의 착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쏟아붓고 있었기에 이 일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는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르죠. 엄마는 오빠의 착을 찾는데 매우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분주하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만큼 집착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엄마는 늘 우리 아들은 의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그녀가 원하는 며느리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강남의 집 한 채. 오빠가 의사라는 명예를 생각하면 며느리 쪽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는 게 엄마의 주장이었죠. 둘째, 롤렉스 시계. 왜 꼭 시계여야 했는지는 몰라도 엄마는 언제나 오빠의 손목에 롤렉스를 채워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포르쉐 자동차. 오빠가 의사인 만큼 고급 스포츠카를 몰아야 격에 맞는다며 그건 역시 며느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마는 이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오빠의 짝을 찾아다녔습니다. 엄마에게는 오빠의 성격이나 진정한 행복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완벽한 배우자가 더 중요해 보였죠. 그 과정에서 엄마는 소개팅이나 중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주변을 총동원했습니다. 엄마의 친구들, 지인들, 심지어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가족까지도 끌어들였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오빠의 결혼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과 체면을 건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오빠가 말한 여자는 엄마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빠가 선택한 여자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얼굴이 굳고 말문이 막히더니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뭐라고? 유치원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유치원 선생님이 무슨 말이 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왜 이런 결정을 했어?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몰라? 그런데 너는 그걸 다 무시하고 이런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네가 내 아들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오빠의 여자친구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마는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네 인생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네가 이렇게 내 기대를 배신하면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며느리가 될 사람은 우리 가족의 격에 맞아야 해.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지 엄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의 과도한 욕심이 오빠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지, 그리고 이제는 그 짐이 오빠의 선택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엄마의 말 속에는 오빠의 행복에 대한 진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만이 있을 뿐이었죠. 제가 봤을 땐 오빠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을 한 것 같았는데 엄마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안은 그야말로 한바탕 폭풍이 몰아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오빠의 여자친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여자가 엄마의 기준에 얼마나 미달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끊임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요? 그것이 과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빠와 엄마는 그 후로 계속 부딪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이 휘몰아친 듯 엉망진창이 되어갔죠. 거실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방문을 닫아도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오빠의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엄마는 폭발하듯 감정을 쏟아냈고 그로 인해 집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만난다는 유치원 교사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줌마들 자식들은 다 잘됐어. 다들 강남에 집 있는 며느리 데려오고 명품 가방 메고 다니는 사람들 만났다고 자랑하는데 네가 유치원 교사를 만난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해? 창피해서 말도 못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해? 너 의사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니? 네가 데려오는 여자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면 다들 날 비웃을 거 아니야. 엄마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고 도저히 사랑으로 포장할 수 없는 정도로 과격해졌습니다. 엄마에게는 오빠가 어떤 사람과 행복하게 삶을 살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과도한 욕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친구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꺼내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이모 아들 알지? 걔는 결혼할 때 며느리 쪽에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내놓고 결혼했어. 그리고 우리 옆집 아줌마 아들도 의사인데 며느리가 차에 져서 포르쉐 끌고 다닌다고 하더라. 그런데 네가 유치원 교사? 말이 돼?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빠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엄마의 강한 성격에 눌려 한 발 물러서던 오빠였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엄마, 내가 결혼할 사람이야. 엄마가 결혼해서 살 거 아니잖아. 나는 그 여자랑 행복할 자신 있어. 이번엔 엄마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엄마는 그런 오빠의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단호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행복? 그게 무슨 행복이야? 네가 그 여자랑 살아봐야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너는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서 판단을 못하는 거야. 엄마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엄마 체면 때문 아니야? 나한테 정말 행복을 바란다면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엄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 그날 이후로 엄마와 오빠의 싸움은 더 자주 더 격렬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저와 아빠는 그 싸움에 끼어들지도 못한 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말려보려고 해도 소용없었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너무나 깊고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오빠가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랑 꼭 결혼할 거야. 그리고 조만간 엄마 아빠께 정식으로 인사시킬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아무리 반대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엄마는 오빠의 말에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빠와 저는 그런 엄마와 오빠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우리는 이미 포기한 상태였죠. 엄마와 오빠의 싸움은 우리가 감히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집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고, 엄마의 이 과도한 집착과 욕심이 결국 오빠의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오빠는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그 여자친구를 인사시키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여자는 우리 집에 끌어들이지 마.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엄마도 생각이 바뀔 거야. 저는 솔직히 그런 오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속으론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마마보이가 저렇게까지 물러서지 않는 거지? 오빠는 결국 엄마의 반대를 무시하고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날을 통보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에 갈 거야. 다들 준비하고 있어. 엄마는 화가 나서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오빠는 그런 엄마를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빠는 그 여자와 함께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 저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왜 오빠가 이 여자를 선택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쁘거나 세련된 것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어 인사를 건네는 순간 그 따뜻한 말투와 온화한 태도는 이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잠시나마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에게 차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진심이 느껴졌죠. 엄마는 처음에는 그 여자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탐탁지 않아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런 엄마의 태도조차 크게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앉아서 대화를 이어갔고 그녀의 태도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는 처음부터 어색했죠. 엄마는 여자친구가 앉아있는 자리가 못마땅한 듯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은근히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음식만 건드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여자친구는 차분하고 밝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엄마는 점점 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더 이상 숨길 필요조차 없다는 듯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죠.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요. 그동안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강남에 집이 있는 여자, 롤렉스를 선물할 수 있는 여자,
포르쉐를 사줄 수 있는 여자,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 아들에게 어울릴 만한 여자를 찾고 있었죠. 엄마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대놓고 여자친구를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엄마가 결국 이 말을 하고야 마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숨을 삼켰죠. 우리 아들은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지금 의사로서도 성공했지만 앞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들의 뒤를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해서 솔직히 많이 실망했어요. 아마 제 얼굴에서 다 티가 났겠지만 나는 아가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순간 식탁은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숟가락 소리조차 멈췄고 모든 시선이 엄마와 여자친구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아빠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엄마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 여자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뻔히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면박을 줄 줄은 몰랐는지 오빠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자친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엄마의 날카로운 말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거나 아니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는 그녀를 향해 쏟아내던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조건을 나열하며 우리 가족이 얼마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강하게 강조했죠. 그런데 그 여자분은요, 웃고만 있었습니다. 정말 태연한 미소를 띤 채 마치 엄마의 말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 말이죠. 우리 가족은 모두 전전긍긍하며 이 싸늘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넘기려고 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모습이 멋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왜 오빠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지 알겠다. 저 사람 완전 내 스타일인데?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조건밖에 없으신 거예요? 집, 차, 시계, 그리고 남자를 뒷받침해줄 경제력? 조건이 좀 소박하시긴 하네요. 뭐라고요? 소박하다고요? 네, 소박하신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사와 결혼하려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대부분 꼭 개원 가능이라는 조건을 달던데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얘기가 없어서 솔직히 좀 소박한 느낌이네요. 뭐? 이 아가씨 말이 좀 되네? 다들 들었지? 의사 아들 두면 이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라니까. 다들 의사 사위 보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아유, 아가씨, 나하고 말이 좀 통하네. 의사가 사실 제일 대단한 직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의사 만들고 싶어 안달이 나잖아. 안 그래요? 엄마는 점점 더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고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엄마의 허를 찌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녀는 여전히 태어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건 글쎄요. 어머니 생각이신 듯 하고요. 물론 의사가 대단한 직업이라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저희 부모님이라면 제가 하고 싶다고 해도 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의사시거든요. 이 사람도 모르는 얘긴데 뭐 제게도 가정사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길래 저도 굳이 말 안 했어요. 자기도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인지 말 안 해줬잖아. 엄마의 표정은 경악과 당혹스러움으로 물들었고 오빠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튼 의사서위 보려고 이것저것 싸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 참 힘든 직업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러세요. 그냥 의사 남편을 데리고 살라고. 왜 죽도록 고생하며 머리 아프게 의사하냐고. 본인들이 의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이 말만 할게요. 의사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남의 집 딸 앞에 대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대단하진 않죠. 이 딸이 어떤 집안의 딸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너무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불쾌하네요. 나올 필요 없어. 너랑 나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거든.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들어 정말 나가버리더군요. 이후 저는 그 여자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셨고 집안의 경제력은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더군요. 그녀가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해서 단순히 교사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그녀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으며 그녀가 일하던 유치원은 바로 그녀의 이모가 운영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또다시 오빠를 닥달했습니다. 왜 미리 알아보지 않았어? 너는 왜 그 정도도 확인하지 못했냐고?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왜 놓쳤냐고? 몰랐어. 그냥 사람 자체만 봤어.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 엄마한텐 다른 게 중요했겠지만 나한텐 사람 자체가 중요했었다고. 엄마는 부랴부랴 그녀를 다시 붙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거나 지인을 통해 그녀와 다시 연결되려고 했지만 당연히 받아줄 리가 없었죠. 엄마가 초쳐놓은 밥상에 누가 다시 돌아오고 싶겠어요? 결국 오빠는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거의 일주일을 방에 틀어박혀 누워 지내더군요. 엄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필면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 그만해. 이건 다 당신 잘못이야. 저놈이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게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했던 게 문제라고. 아빠의 말이 엄마는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을지는 눈에 보이더군요. 결국 오빠는 좋은 여자를 놓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엄마를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엄마의 품에서 독립해 나갔습니다. 과거의 마마보이가 이제는 엄마와 거리를 두며 혼자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요, 여전히 오빠에게 맞는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오빠를 위해 완벽한 짝을 찾아야 한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죠. 저는 이런 엄마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착과 욕심은 결국 자식의 삶을 망치는 독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엄마가 시어머니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만약 그날 엄마가 그녀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줬더라면 적어도 겉으로만이라도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면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이제 오빠는 더 이상 엄마를 믿지 않죠. 엄마의 집착과 욕심이 오빠의 행복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이 모든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아들 가진 엄마들의 이런 과한 욕심과 집착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들 가진 엄마들 정신 좀 차리세요. 현실 좀 보시라고요. 정말 저는 이 집구석 빨리 도망치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